가족 관계나 모든 게 바뀌고 있어서 이 자기의 내면 아이, 물론 이 애는 여기 사진에 조금 토라져 있지만, 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본다,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뭐,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보기가 어려운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네, 여기 뭐 심리학 쪽에 하신 분은 다 알고는 계신데, 말씀대로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연세가 많건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이번 생에, 그렇죠? 이번 생에 가족 관계는 이번 생에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편안하고 좋습니다만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가 너무나 상처가 많으시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상을 하거나 수행할 때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없어졌으면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불교 수행하는데 무슨 이게 뭐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이라는 것은 정말로 극복해서 내 마음에 없으면 좋겠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 마음에 그대로 그림자로 들어있는데 내가 그냥 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중에 나는 두렵다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굉장히 다투신다. 무섭죠, 아이는. 네.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끝났어.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두려웠다는 거, 어떤 두 부모님의 관계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남아있다가 현재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런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부부 상담도 오랫동안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피해요, 갈등을. 좀 이렇게 따지고 그래야 돼.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부모님이 싸웠던 어떻게든지 싸우는 건 싫거든요. 아이 때. 그러니까 그냥 피하고 말아요. 피하고 마는 건 좋습니다만 피하고 말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는 쌓이죠. 항상 내가 참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참고 싶어서 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일단 참는다, 억지로. 이거는 쌓이고 쌓이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 쌓이면 폭발이 됩니다. 폭발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지죠. 사람이 억지로 하게 되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울증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이 싫어요? 여기 오늘도 젊은 분도 계시지만 비록 꼭 얘기를 해야 되겠는 게 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도 아마도 50대 이상, 근데 40대 이상도 그러실 것 같고 사실은요, 제가 대학생을 만나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딸, 아들 차별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오히려 딸이 뭐 대접받고 그러니까 다 지나갔어, 없어 라고 하시겠으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있었죠.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라떼라 그러죠. 저도 이제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낀 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명히 저는 아들이 아니어서 아들만큼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특히 어릴 때는.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줄줄이 나오면 도시락 반찬도 차별했다라고 하는데 도시락,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앞에 스님께서 웃어주시니까 제가 더 근데 먹는 걸로 또 차별당하면 이게 사람이 서럽거든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이야기는 70대가 넘어갔더니 아이의 딸들은 공부를 안 시키시는 경우가 태반이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옛날 얘기를 너무 듣지 말아주시고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데도 너는 딸이니까 우리 집에서 뒷바라지 할 수 없다. 스님께서도 네.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왜 지금은 안 그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그때 그 아픔과
서러움이 지금 남아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금 나와요. 그럼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예를 들어 노인이 어르신이 되셨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시죠.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 네, 자녀 관계 어떻게 나올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관계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학습된 대로 나도 모르게 예, 네,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들, 딸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역차별인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냥 과하게 따님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뭐 여성 딸들만 힘들었는가? 물론이죠. 아들들은 대접을 받았다? 그래도 힘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걸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위하던 시대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분들도 아들은 아들대로 힘든 거예요. 대접은 받지만 대접을 받았으나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어요. 뭐가 힘들었죠? 기대감 때문에 또 기대감과 책임감과 또 우리 감정으로 말하면 어때요? 남자는 울어도 돼요? 네? 네, 지금은 되죠. 지금은 돼요. 네, 남자는 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부담감과 이 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컸어요. 그럼 커서 무슨 문제인가? 네, 이 우울증과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요. 사람은 때로는 좀 정말 풀어져야 되죠. 네, 근데 아마 우리나라 그 술 문화라 그래야 되나? 뭐 저도 술은 못합니다만 일반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감정을 억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좀 풀어질 때가 있어야지 되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남성분들이 책임감과 그 압박감, 잘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큰데 또 어디다 풀 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들었던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분도 그때 나이 든 분도 아니었어요. 저랑 얘기할 때가 40대 초였는데 왜 문제냐면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부인이 이제 그렇게 한 거. 자기는 무슨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여쭤봤죠. 어린 시절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어느 그 지방에서 자기가 종손 아시죠? 쭉 해갖고 옛날에 종손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죠. 10살, 9살. 네.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불러서 나와보니까 무슨 할아버지 이름도 뭐 무슨 할아버지 다 나오셔가지고 아버님께서 그 논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종손이니까 그 무슨 할아버지 뭐 저기 딱 어르신들이 와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제가 직접 안 들었으면 믿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10살짜리. 네가 오늘부터 너희 집에 가장이고 네가 엄마를 다 책임지고 동생들 밑으로 쭉 있는데 그러면 10살이니까 밑으로는 뭐예요? 9살, 7살, 6살, 4살 이런 애들이에요. 네가 다 오늘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은 들었는데 가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나는 애인데 자기는 애인데 내가 왜요? 엄마를 어떻게 책임을 져? 엄마한테 응석이나 부려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 할아버님들이 촥 해갖고 오셔갖고 계속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하는데 남자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밑에 여동생도 있고 뭐 힘들었었지만 그런데 이분이 제가 왜 가슴이 아프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동생들을 잡았는지 왜냐하면 엄마가 절대 엄마 힘들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옛날엔 아버님 안 계신 게 아주 큰 일입니다. 아시죠? 네, 엄마 혼자 우리를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 대신이니까 너희 얼마나 동생들 그 4살, 6살, 7살 얼마나 잡았는지 20살 애들이 클 때까지 정말로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 어린애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번도 어린 시절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엄마한테 모든 책임감, 예, 그리고 항상 누르고 나는 아버지 대신이야. 아버지 안 계시단 말을 들으면 안 돼. 너무너무 압박을 하면서 이제 살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애들, 그러니까 막 아빠 놀아줘, 애들하고. 놀아줘 그러잖아요. 아니, 놀아줘 본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노는 게. 아빠가 놀아줘 본 적도 없지만 자기는 애어른이어가지고, 놀아주는 걸 못하겠고, 애들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못하겠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부인하고도 뭘 말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힘든 말은 절대로 입에서 안 나온다. 왜냐면 엄마한테 절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하고 살았잖아요.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자기도 모르게 못하는 거. 이건 부인이지 엄마가 아닌데 부인한테는 때로 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분이 힘드시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노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린 시절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빠 노릇은 하라 그러고 부인하고도 부인이 맨날 이 사람은 불통이다, 대화가 안 된다, 자기는 안 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분들을 막 뭐 하면서 뭐 부부간의 대화법을 이렇게 하시오, 뭐 아빠 노릇을 이겨갖고는 안 됩니다. 보니까 더 근본적으로 자기를 마음을 보고 자기부터 받아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때로는 피하고 싶고 그 안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린애가. 근데 어디 도망갈 생각도 못하죠? 책임감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화난다? 왜 나는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됐어? 화를 내도 누구한테 낼 수가 없잖아요. 낼 수가 없죠? 왜냐면 또 효심이 있으니까 아버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억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마음을 보십시다, 뭐 명상을 하다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오랜 세월 눌렀기 때문에 뭘 보는 게 뭐야? 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부분이 뭐 괜찮았어요 라고 가장 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힘들어도 되거든요. 남자도 아들도.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여성들 힘든 거는 뭐 워낙 아셔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를 뭐 제가 비일비재하게 듣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왜 얘기해야 되느냐? 옛날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눌러놨던 그림자나 나의 아픔은 정말로 우리가 수행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금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유도 없이 우울해지지를 않나. 예를 들어 이유도 없이 화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형제 간에라든가 자매 간의 시기 질투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그것도 말할 수가 없이 마음에 들어있다가 뭐 오빠만 뭐 아니면 동생만 여러 가지 가지 마음이 지금 들어있다가 시댁 관계에도 나오고 동서 관계에도 나오고 뭐 어떤 분은 조카한테도 나오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 치유라는 거는 책도 나와 있고 아이의 워크샵 코스도 따로 있고 우리가 심리치료할 때 보통 한 12주 정도, 12회 정도를 해야지 어린 시절을 좀 풉니다. 그래도 다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저도 그랬지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린 시절 다 좋았어요라고 말하고 싶지 내 부모님과 그 얘기이기 때문에 하기가 싫거든요, 솔직히. 하기가 싫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부터 따뜻하게 보고 받아줘야겠더라고요. 참 넘어가기 힘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도 우리 뭐 때로는 저는 이제 동국대에서 하다 보니 참 감사하게도 가끔은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럴 때도 정말 스님들이시지만 너무나 또 아픈 이야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건 없이 서로를 이제라도 모자라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하고 이제라도 정말 조건 없이 좀 서로 존중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쉽지가 않죠.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부터 안 돼요.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분들은 나는 잘 사랑받고 컸어요. 그런 분들은 또 남의 심정을 또 잘 모르고 또 내가 힘들었던 사람은 또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면을 쓰고 살고 싶고, 네. 그래서 보면은요, 부부 간에도 자존심이 있어서 또 얘기를 다 안 하시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아까 내가 노력을 해도 보기가 싫고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과제 중에는 놀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진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내가 어떤 학생이었다. 그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죠.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어떤 때는 이런 거 좀 피하면 안 될까 할 정도로 어떤 분들의 어린 시절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때로는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부모님과의 어떤 정말 폭력적 관계, 권위적인 관계 저 사람은 정말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 너무 아픔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정말 자비가 필요하구나. 지금의 저 사람의 겉을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아픔이 있었을까? 어쩜 그렇게 그랬을까? 네, 정말 많습니다. 제일 놀랄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때 우리 학생들, 대학생만 얘기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해가지고 자기 생일 있죠, 생일. 생일 다 있으시잖아요. 생일에 대해서 명상을 해보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그냥 자기 생일 태어난 거. 요즘은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축하하고 선물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생일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생일을 떠오르면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에 만나실까요? 나는 왜 태어났나? 네. 막 심오한 질문 말. 나는 왜 태어났나 생사윤회를 그거 말씀이신가요? 네, 예를 들어 네,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 약간 어떤 부정적인 게 있을까요? 생일이라 그러면은 네. 지금 여기 안 들리실까 봐 제가 하는데 온라인 난 축복받고 태어났을까? 가 의문이 드실 때가 있군요. 우리 따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럴까요? 네, 어릴 적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주 솔직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보살님이시다 보니까 부정적인 아주 많았다는 거. 자, 그래서 저의 답은 젊은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옛날 일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요. 예를 들어 깜짝 놀랐어요. 슬프다, 외롭다, 지금처럼 나는 왜 어떤 저기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일부러 그걸 좋게 하려고 시작을 사실 생일 명상을 했다가 학생들이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서 놀래가지고 이거를 치유로 바꿔야 될 정도로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지금처럼 환영받지 못한 경우. 자, 사실 이 얘기만 해도 아마 몇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그분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처님 말씀에. 그런데 그중에 저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이슈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더 깊이 하시고 싶을 때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이번 생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형성된 물론 좋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혹시 부정적인 거라든가 있지 않을까 살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 대한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분들, 가족이나 도반이나 어떤 직장에서 다른 사람 이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접 겪어본 분들은 그러고 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왜 힘들었다는 게 알겠다. 또 누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이해가 됐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이해가 된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혹시라도 어느 분께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고요. 제가 가끔 이제 상담 전공이라 저희는 이런 주제로만도 특강을 하는데 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말씀을 안 하지만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폭력을 겪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려지진 않고 그런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아픔이 많다라는 거,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절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 그렇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마음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때로 아프고 힘들거든요. 잘나신 분도. 그래서 돌봄과 자기 치유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각자의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압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처. 그래서 이건 심리학 용어 아는 분은 아시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고, 전이 역전이 투사는 뭐냐면 그것이 현재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나도 모르게. 네. 예를 들어 저같이 어렸을 때 좀 딸이어갖고 서러움을 좀 겪은 사람은 지금 아무리 평등하게 하다가도 누가 조금만 차별하는 말을 하면 화가 몇 배로 나요. 저절로. 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억울한 게 있었기 때문에. 왜 안 돼? 왜 딸은 안 돼? 요새 아무리 좋다 해도 제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제가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을 하고 제가 돌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취약성을, 나의 진흙 같은 면을 오히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누구나 있으니까. 그리고 뭐에 빠지면 안 됩니까? 네, 이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냥 계속 더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해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죠. 아무리 해도. 청소년들도 참 불쌍해요. 아까 은둔 청년도 있지만요. 여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나라가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염려들 하시지 않습니까? 인구 준다고. 그런데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안 그래도 인구가 인구조차 없는데 10대, 2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가는 것이 사망 원인의 1위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정말 깜빡 믿지도 않을 일이에요. 우리나라 요새 한류다 뭐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대, 20대가 세상을 단절할까요? 많은 경우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지만 아무리 해도 나보다 나은 사람,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어려우니까 다들 어렵다. 요새는 인터넷 보면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싫고 희망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심각하고요. 자, 그래서 스카펙 같은 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이런 분인데요. 심리치료사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진정한 치유사는 오히려 뭘 받아야 돼요? 사실 이것을 진정한 수행자라고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생로병사를 겪는 상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다 갖추셨지만 생로병사, 윤회를 벗어나, 이 상처는 누구나 있잖아요. 만약에 고통이 없었다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펴실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스카펙은 뭐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상처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는 내가 뭐가 좀 부족해. 뭐 열등감도 있고 때로 아픔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어. 화도 있어.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행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고통이 없다. 다른 사람은 왜 저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아예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상처받은 자만이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는 이분이 보기에는 정직해져야 되는데 다들 그냥 꾸미고 있다. 꾸미고 공감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결국은 어렵다. 완전한 치유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신도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 소중한 거지. 강아지도 뭐 조그만 강아지는 큰 강아지보다 힘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쁜 거지. 그 강아지가 뭐 힘을 쓰고 나 짐을 들어줍니까? 뭐 설거지를 도와줍니까? 그냥 이쁜 거 아닌가요? 네. 자기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돈이 있든 없든 뭐 하든 어쨌든 사실은 그 자체로 그냥 소중한데 우리 사회는 이걸 거꾸로 가리키기 때문에 조건을 갖출 때만 인정받고 이게 오죽하면 전사라고 말씀드려서 싸워야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몇십 년 동안 교도소나 이렇게 다니고 할 때 이거 불교를 뭐 알고 싶어요. 가장 기본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평등인데 이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평등은커녕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건. 뭐 돈은 얼마 있어? 학력은 어때? 직장은 뭐야? 다 이렇게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있는 대로 대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계신 용기 있는 전국의 우리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부터 돌봐야 된다라는 지금 아까 요거를 이제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두 번째 주제를 나가면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퀴즈는 그냥 지루하지 않으시게 그렇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인데 한번 맞춰보시지요. 자, 우리가 보통 왜 행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요즘 젊은 청년 보통 일반 청년은 뭘 말할까? 일반인 얘기예요. 불자 말고. 네? 네, 돈 또? 네, 돈, 직업, 건강. 네, 일반적으로 일반. 네. 그래서 미국이라 그러면 가장 자본주의, 그냥 일반 사회 가치관. 그 자본주의 대표적인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50년에 걸쳐서 추적 연구를 했어요. 50년. 이분들은 참 장기 연구를 잘해요. 20대 사람을 모은 걸 70대까지 추적 연구를 해가지고 그 중에는 하버드 졸업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빈민층의 그 당시에 동시하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가지가지 사람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내라서 그 중엔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CEO 이런 잘 나간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섞어놨어요. 50년 동안에 몇 년 한 번씩 추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됐고. 자, 그랬을 때 결론, 이 베일런트 교수 팀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베일런트 연구라는 것인데, 결국 50년 동안에 미국에서 추적을 해봤더니, 제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빈민층까지 다 해가 추적을 해갖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거든요. 50년에 걸쳐서 그걸 추적을 해서. 그 답이 무엇일까요? 뭐는 있어야 된다. 물론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거 하나가 공통점. 뭐는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 네, 여기는 다들 뭐 아주 다 하버드 갈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여기 제일 먼저 가족, 관계. 네, 바로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 생각하고 거꾸로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지금 젊은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까 말씀 돈, 직업, 건강이 있어 행복하다. 내가 이게 안 된 돈이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나는 사회를 피하고 싶다. 은둔 청년, 희망이 없다. 그러시죠? 근데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답은.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중에는 미국 대통령도 나왔고 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관계가 나쁘니까 행복해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죠. 또 다른 어떤 걸 갖추어도 관계가, 가족 관계가 나쁘든 친구랑 뭐 배신을 당하든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희망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직업도 자기 생각에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똑똑해서 뭐 갑자기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나 평생 이게 뭐 별로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무엇만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네, 무엇만 있으면 그렇죠. 네, 이건 거꾸로 지금 자본주의 얘기, 이거 불교 조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답하신 것처럼 봐도 바로 아무리 힘든 상황도 가족이나 친구나 도반이 뭐 하면은 나를 아까 강아지 너 아파도 어떤 분은 강아지가 관절염 걸어도 다 해주고 조건 없이 강아지가 뭐 직업이 있습니까? 뭐 저걸 해줘, 뭐 내 해줘.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격려해 줄 때는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말할 것도 없이 그 정말 어렵던 시절에 우리 여기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어렵던 50년대, 60년대 그때도 가족이라든가 서로 믿고 버텼잖아요. 네, 심지어 때로는 애국심가 가지고 미국 외국에 나가서 그 힘든 상황에 돈 벌고 중동에 가고 독일에 가서 아주 그 처참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다음 베트남 전에도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자기만 생각하면 그거 하고 싶겠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 그럴 땐 또 남성분들이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부인과 부모님과 애들을 위해서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아까 10대, 20대 자살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유서를 써놓고들 가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누가 조사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유서.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예요. 힘들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내 편이 없다. 내 편이 없어요. 아버지 엄마도 나 못났다고 생각할 거야. 난 공부도 못하고 난 잘난 게 없어.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세상 더 이상 살기가 싫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큰 뭡니까 삼촌 고모 이모님 뭐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뭘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너는 취업하면 너는 저 훌륭한 조카야가 아니고 취업도 못했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지만 일단 그냥 그대로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일단. 왜냐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많은 청년들이 왜 상담을 싫어하냐면은 저도 상담하는 사람이지만 학생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 네? 그쵸? 너 그렇게 하니까 성격도 바꾸고 뭣도 바꿔서 사람을 개조 이렇게 해. 자기는 못하겠거든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 준비 공부 안 될 것 같고 뭐 내가 외모가 어떤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집안이 그냥 있는 대로 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도소의 사형수 분들을 하면서 가장 놀란 게 그겁니다. 거기는 최악이잖아요, 사실.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마음을 저렇게 쓸 수 있구나. 그래도 남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자기가 참회를 하니까 네. 정말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조심스럽지만 안 될 건 안 되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죠, 물론. 돈도 있어야 돼 살고 뭐 합니다만 우리 옛날에 더 어려운 시절도 다 살아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서로를 너는 뭐 못하니까 너는 뭐 직장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해는 가죠.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네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30 몇 살이거든요, 지금. 네. 아직 이제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어서 좀 그런데.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앞날이 불안할 수 있고,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건 아니죠. 누구나 조건 없이 그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또 다른 나였고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고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이 말을 조금 만약에 과장을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변에 그냥 어디 멀리 가서 봉사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그대로 존중만 해주셔도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어요. 정말로. 이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떤 때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중에 누가 그런 얘기 진짜 포기하려고 했다. 가끔 정말로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누구를 정말 존중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주고 용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알거든요. 알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아빠, 뭐 삼촌, 이모, 고모, 큰아버지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비웃을 거야. 명절 때만 되면 만나기가 싫어. 명절 되면 이제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 안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에 우리가 전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이 부처님법을 하면서도 또 아직도 세뇌를 못 벗어나고 남을 볼 때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그걸 싸워야 되죠. 용맹정진은 사실 그거죠. 내 안에 탐진치와 어떻게 부처님 법으로 싸워서 내가 중생에서 보살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네, 그래서 불교의 생명존중 가치관을 회복하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은 자타가 불이하다. 모든 존재는 다 근본이 연결돼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쉽지가 않겠죠. 네, 쉬우면은 뭐 수행을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존중하는 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진심만 있으시면 돼요. 그냥 진심. 나도 언젠가 저렇겠구나 하는 마음. 네. 아무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또 버클리 대학 이 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하셨는데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녹색 글씨. 논문 제목명이에요. 영어를 번역한 것입니다만 당신이 얼마나 무례한지 아는가. 우리도 모르게 무례해진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특히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은 처음에 초심일 땐 괜찮았는데 뭔가 성공하거나 힘이 생겨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도 힘이 생긴 거죠. 부모도 일종의 힘이죠, 애들한테는. 그리고 고객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은 초심이 사라지면서 권력의 역설, 뭐 될 수 있다?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고 갑자기 이기적으로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때 혹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교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학생분들도 몇 분 계신데 굉장히 학생분들을 조심하고 어려워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뭐 더 많이 아나. 아주 착각하기 쉬워서 아주 조심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을 쓰면 어떡하나. 자, 그래서 요새 명상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명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존 카바진도 뭐라고 했냐면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명상을 하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우리 사회 존중이 부족하죠?
조건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 중심이 없이 그냥 자꾸 외적인 것만 갖추려고 하고, 그래서 당연히 관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높죠.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한 명상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등과 존중으로 또 마음의 중심과 힘을 키워야 되고, 바로 자타불이, 서로를 두라니게, 나일 수도 있지, 저 나의 모습으로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것이 명상과 불교 수행이지, 그냥 이건 그대로 있고 일시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는 차원이 이제 아니겠죠. 그래서 마음, 아까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건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소통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도. 네. 그래서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공감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근데 누구 생각하면 너무 싫다.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오해를 두 가지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감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은 좋아해야 되나? 예를 들어 난 좋아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누구, 형제자매 간에도 믿고, 시어머님이나 시자면 싫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뭐 좋아하면 좋겠지만 좋아하시지 않아도 감정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냥 존중이 가능합니다. 제가 교도소 다니고 이런 게 저는 그분들이 미안하지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저하고 똑같은 사람 생명으로서의 존중하니까 가는 거지 절대로 그런 행동이라는 걸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이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존중한다고 그래서 맞춰요. 어떤 사람 너무 다르잖아요, 전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그냥 존중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랑 연관이 되냐? 찬성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성이냐 이거냐 따질 때는 토론에 가서 따지셔야 돼요. 끝장 토론을 해야 될 땐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평소에 같이 가족, 도반,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달라도 다른 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찬성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마음 아프게 얼마 전에도 그 친어머니와 따님인데 정말 절연할 뻔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말 그대로 친어머니와 따님인데 그것도 연세도 많아요. 따님이 60대, 어머니는 80대인데 의를 끊어야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저기 웃는 분도 계신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내겠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다른 것을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놔두지를 못하고 찬성이냐 반대냐 싸워야 되는 줄로밖에 우리 대부분은 생각 못합니다. 저도 뭐 그러고 살았었지만 우리 부처님 법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무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오면서 생각 바뀐 거 없으세요? 네? 옛날에 20, 30대 때 생각했던 거 지금 전혀 다른 거 있으시죠? 네. 그리고 모두가 무상해서 바뀌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꼭 지금 싸워서 엄마가 나한테 동의해야 되고 사위가 나한테 맞춰야 되고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 안 하지만 절대로 찬성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 도저히 좋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완전하지 못했고 다 지나가고 무상이기 때문에 그냥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수용하고 존중. 그러면 존중은 뭐냐면요. 그러면 존중이 뭔가요? 네, 겉으로는 최소한의 친절을 갖추는 거죠. 겉으로 따지면. 최소한의. 우리 어디 관공서 가셔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최소한의 친절은 다 하시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기가 싫습니다만 때로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친절.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종교는 My religion is. 달라이라마 존자님 종교가 뭐예요? 네? 네.
불교가 아니라 불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 선생님 역시 정답이신 kindness.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아무리 다르고 해도 존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런 것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kindness라고. 우리 정말 여기 오늘 다 훌륭한 분들. 네, 오죽하면 내 종교는 불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나의 평소의 마음과 언행이 최소한의 친절. 그 사람에게 절대 찬성하지 않고, 그쵸? 절대 좋아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소한의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놓고요. 자, 그러려다 보니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수행이든 뭐 명상이든 각자 하시는 경전이든 어떤 수행이든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신 뭐 기도 정진이라든가 당연히 우리는 불교는 그것이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놓아가는 거. 무상하니까. 네. 자, 그래서 바로 자타불이로 상호 연결된 존재라는 생각만 해도 훨씬 나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많은 말씀 중에 대행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어느 분이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하면서 일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며 내 자리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찌 내 생명은 아깝고 남의 생명은 아깝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요 진정한 보시이다. 네. 나와 같이만 생각하라. 나도 어느 전생에 몰랐을 때 그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앞으로도. 네, 이런 자타불이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거를 실천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용맹정진하지 않으면은 참 어렵죠. 자기 중심이라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로서 오늘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짜 이번 생에도 우리 부처님법이 인연돼서 이렇게 일요일에 나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이번 생도 아마 200년 내로는 끝나겠죠? 네? 수명이 아무리 여기 길어도 200년 내로 끝나는데 여기 마침 서정주 시인의 시에 우리 불교에 바탕한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오늘 너무 귀한 인연이라서 이렇게 만난 게 이 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떠오른 곡이 있어서 잠깐 아직도 내 안에 고집하고 누구를 존중하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한다면은 이번 생이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수없는 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보시면서요 잠깐만 나도 모르게 저도 남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도 잠깐 생각하는 이번 생에 공덕과 수행은 못할 망정 남을 힘들게 하는 업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버티고 있죠.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서 그걸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누가 한번 낭송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저보다도. 네. 혹시 우리 저기 손 드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읽으실 동안 이번 생에 나는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절천 만나고 가는 바람. 네, 바람같이.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끝에 안 보여가지고. 네, 바람같이. 네, 자, 지금 잠깐 음악 명상 시간 제가 올릴 동안에 연주해드릴 동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무엇을 놓아야 될까?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 네, 한번 음악 치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면서도 안 되고 또 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보셨나요? 네. 내려놓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옆에도 보기 어려운 마음, 버티고 싶은 마음, 자비롭기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오프라인은 옆에 분들하고 잠깐 손을 한번 잡아주실까요? 서로 자비롭고 친절하게. 네. 혼자 하시는데 온 세상이 나아지는 우리 불교의 대승보살의 길이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꽁꽁 얼어붙은 마음, 그쵸? 사람들의 꽁꽁 얼어붙고 힘들어하는 마음에 바로 불교의 자리이타의 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수행이 되지 않나. 우리 각자 자기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부터 더 녹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소박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